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친절한 컴퓨터 강사 강다빈입니다. 처음 만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지메일 기본과 활용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부터 15억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무료 이메일 서비스 지메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일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도 회사에서도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일을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부터 지메일의 다양한 활용법과 구글 앱들과의 연계를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본 과정의 대망의 첫 시간으로 지메일 시작하기 부분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지메일에 대한 회원가입과 로그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지메일의 화면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메일을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지메일을 통해서 어떠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메일을 통해서 PC,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메일을 작성하고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면 기기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메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동을 하면서도 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구글 앱, 구글 미트라던가 구글 채팅과 같은 다양한 구글 앱들과의 연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메일의 기본 기능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글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com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상단에 로그인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 사용을 할 수 있는 창이 표시가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구글 이메일 주소 또는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다면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서 구글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정을 생성하는 부분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강의를 살짝 뒤로 넘겨서 이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단에 있는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목적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용, 자녀 계정, 직장 또는 비즈니스용 중에서 선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 직장 또는 비즈니스용으로 메일을 사용하실 텐데요.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용을 선택하고 메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성 같은 경우에는 선택사항이고 이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을 입력하지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생략을 하고 생성을 해도 되고요. 본인의 성과 이름을 모두 다 기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전 단계에서 비즈니스용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회사 상호명 또는 닉네임 이런 거를 통해서도 지메일 계정을 생성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 그리고 이름에 기입을 해 볼게요. 그 다음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적사항에 대해서 입력하는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조건이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다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로그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기존에 사용하던 메일 주소가 있다. 예를 들면 네이버나 또는 카카오 같은 다른 메일을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존 이메일 사용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 기존 이메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Gmail을 바로 사용할 수가 없고, 또 한 번 더 메일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Gmail을 사용하려고 지금 회원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gmail.com으로 끝나는 새로운 구글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비밀번호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비밀번호를 지정을 할 때는요, 문자, 숫자, 기호를 조합해서 안전한 비밀번호로 생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정하고자 하는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한 번 더 비밀번호 확인란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보안 문자 인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선택을 하게 되면 Gmail 코드가 수신이 될 거고, 수신된 코드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복구 이메일 추가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가 메일에 대한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그럴 때 복구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이메일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면 설정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나는 다른 메일 주소가 없다 라고 하시면 건너뛰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서 약관을 동의하고 계정 만들기를 눌러주겠습니다. 이제 Gmail에 대한 계정 생성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Gmail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로그인을 진행하고 기본적인 화면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Gmail 창으로 이동을 해보았고요. 우리는 상단에 있는 Gmail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메일 사이트로 이동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언어 설정이 다르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언어 설정을 변경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은요, 상단에 있는 설정, 세팅 메뉴에 들어가고 See All Setting, 말 그대로 모든 설정 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클릭을 해주고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랭귀지, 말 그대로 표시되는 언어를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클릭을 해서 현재 잉글리시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한국어를 찾아서 변경을 해주고요. 해당하는 부분만 한국어로 바꿔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스크롤 내려서 세이브, 저장하는 것이 돼야 적용이 되게 됩니다. 언어가 한국어로 변경돼서 표시되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Gmail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받은 편지함 부분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받은 편지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일 수신된 내용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Gmail 계정 생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Gmail 앱을 설치, 실행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PC와 동일하게 메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발송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Gmail의 회원가입과 로그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Gmail의 화면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mail에서는 많은 버튼이나 숨어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전부 여러분들이 모든 화면 구성 요소를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자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전체적인 기능들을 살펴보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여기 1번 기본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삼지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아이콘들만 표시가 되거나 지금처럼 아이콘과 메뉴가 같이 표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현재는 아이콘과 메뉴가 같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있는 메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아이콘들만 보여지게 되고 마우스를 가리켰을 때는 다시 아이콘에 대한 명령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본 메뉴를 해제했을 때 아이콘들만 표시가 되는 상태가 되고요.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 메뉴가 항상 이렇게 펼쳐진 채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메뉴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요. 화면을 조금 더 크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을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검색 상자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 상자를 통해서는요. 말 그대로 메일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메일이나 발송한 메일 그리고 어떤 특정한 메일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할 때 검색 상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키워드, 단어를 중심으로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검색 옵션 표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세부적인 조건을 걸어서 검색에 대한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검색 옵션에 대한 자세한 기능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살펴볼 부분은요. 지원, 도움말 메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함께 볼게요. 여기 있는 지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도움말, 학습센터,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뉴가 보여지게 되고요. 다음 우리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 아까 한번 눌러봤던 메뉴인데요. 이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는 다양한 설정, 메일에 대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같이 살펴볼게요. 다섯 번째 메뉴는 구글 앱 리스트를 표시할 수 있는 메뉴이고요. 여섯 번째는 구글 계정에 대한 메뉴입니다. 화면 이동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다섯 번째에 있는 메뉴가 구글 앱 메뉴가 되겠고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서 구글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 리스트가 표시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구글 검색 섹션으로 이동하거나 지도, 유튜브와 같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섹션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구글 계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해당하는 계정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 어카운트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계정에 대한 사진을 등록한다거나 계정을 관리한다거나 계정에 대한 설정을 진행할 수 있는 메뉴가 계정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세션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라벨 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받은 편지함, 별표 편지함, 다시 알림 항목 등 라벨 단위로 메일을 묶어서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으로 라벨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받은 편지함, 별표 편지함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라벨 리스트, 편지함의 리스트가 되겠고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용자 정의로 라벨을 만들어서 나만의 필터링을 거쳐서 메일을 분류하고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VIP 사용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면 나의 상사 또는 회사 HR 부서에서 보낸 중요한 메일들 이런 것들이 VIP 메일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 회사용 업무용과 개인용을 구분해 사용할 때도 이 라벨을 만들어서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벨을 만들고 관리하는 부분도 우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8번째는 선택 단추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 단추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현재 있는 모든 메일을 다 선택을 진행할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조그만한 역삼각형 버튼을 누르면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수신된 메일이 없는데요. 만약에 수신된 메일이 여러 개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메일에 체크 버튼을 눌렀을 때 메일 전체를 선택할 수 있고요. 또 확장 메뉴를 눌러서 선택한 메일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메일에 대한 항목을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새로 고침 버튼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이 9시 59분이고 10시 땡이 되면 메일이 오기로 했는데 메일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갱신을 시켜주게 되면 10시에 메일이 수신이 됐다라고 하면 메일이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메일 업데이트를 하고자 할 때 새로 고침 버튼을 사용하게 되고요. 더보기 말 그대로 메일에 대한 더보기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거는 한번 화면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게 되면 구글 캘린더 부분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생산성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메일이 결론적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일정과도 어떤 연계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메일이 어떤 미팅 제안의 메일이다 라고 하면 별도로 세션을 구글 캘린더로 이동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이드바에서 캘린더를 들어가서 바로 일정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메모를 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진행할 수가 있고요. 투두리스트 같은 체크 항목, 할 일에 대해서 등록하는 작업이나 나중에 배우겠지만 연락처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왼쪽에 이 사이드바를 통해서도 조금 더 메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메일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메일의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메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메일을 삭제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다거나 답장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일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사용 방법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13번째 부분은 용량 표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료 계정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무료 계정에서는 15GB의 용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 중에서 내가 현재 이 메일을 통해서 몇 기가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용량을 확장을 하고 싶다. 조금 더 많은 용량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플랜을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인 경우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언플랜으로 교환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용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목적이다 라고 하면 구글 원이라고 하는 용량을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많은 용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하단에 있는 몇 기가 중 몇 기가 사용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조금 더 자세한 요금제 정보를 확인해서 이렇게
메일에 대한 용량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일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살펴봤고요. 아까 설명드린 부분은 아니지만 메일을 자동으로 섹션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일이 뭔가 광고 메일인 것 같다. 그런 프로모션으로 가게 되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와 관련된 메일인 것 같다. 그럼 소셜 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메일이다 그러면 기본 탭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은요, 이제 처음에 실행했을 때 이 Gmail 시작하기라고 하는 게 떠요. 그래서 프로필 이미지 변경. 그래서 상대방이 메일을 받았을 때 얼굴이 없는 사진보다는 얼굴이 있는 게 조금 더 믿을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냥 답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프로필 사진을 박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Gmail이 아니라 뭐 네이버라던가 카카오라던가 옛날에 야후 메일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메일 플랫폼에서 Gmail로 바꿨다라고 하면 그러한 외부 이메일을 끌고 와서 사용하는 작업도 가능할 것이고 Gmail용 모바일 앱을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 QR코드와 링크를 제공하는 부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께서 메일을 로그인하고 전반적인 화면 구성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접속한 PC가 여러분들의 개인 PC가 아니라 공용 컴퓨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잠시 빌린 컴퓨터로 메일 페이지 접속을 했다라고 하면 Gmail을 안전하게 로그아웃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Gmail을 로그인한 상태로 두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 크롬을 실행했을 때 여러분들의 메일이라던가 또는 다른 개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형상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메일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잠시 로그아웃을 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로그아웃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있는 어카운트, 계정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고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정에 대한 로그아웃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아웃을 해도 이렇게 메일에 대한 주소 부분은 남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메일을 클릭하게 되면 비번을 치도록 진행이 되고 이 비번을 쳐야 로그인이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컴퓨터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컴퓨터다라고 하면 이 메일 주소조차 노출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메일 주소도 안 뜨게 아예 사라지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계정 삭제 버튼을 누르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정을 삭제한다라는 거는요. 매일 Gmail 계정 자체를 지운다는 게 아니에요. 이 크롬 창에서 완전히 로그아웃 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로그인하게 되면 다시 여러분들 아까처럼 메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안을 위해서 메일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빠르게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메일에 회원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ccount.google.com 사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구글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여기서 계정 만들기 눌러서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정이 만들어진 상태다 라고 하면 Gmail 세션으로 이동을 해서 로그인 하게 되면 메일 화면으로 이동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체적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제가 교환으로도 보여드리고 화면 이동에서도 보여드렸는데 교환으로 좀 빠르게 정리하고 수업을 마칠게요. 첫 번째로 기본 메뉴 설명드렸습니다. 이 기본 메뉴를 클릭하면 아이콘만 표시되게 되거나 지금처럼 아이콘과 메뉴가 같이 표시되게끔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이 메일 검색 상자 통해서
메일을 검색하고 옵션을 설정하는 부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메뉴는 도움말이었어요. 도움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기능을 검색하거나 교육 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러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설정 부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Gmail의 여러 가지 설정들, 옵션들을 지정할 수 있는 메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다섯 번째는 현재는 Gmail 세션에 내가 있죠. 뭐 유튜브로 이동을 한다거나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한다거나 구글의 다른 앱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이 구글 앱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글 자체에 대한 계정 설정을 바꾸고자 할 때 구글 어카운트, 구글 계정 화면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 다음 일곱 번째, 라벨 리스트, 말 그대로 메일에 대한 리스트를 이렇게 구분한다 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선택 단추를 통해서 메일 전체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항목을 변경하는 작업 진행할 수 있었고요. 메일에 대한 새로 고침, 더보기, 그리고 사이드바를 통해서 캘린더나 팁, 할일 목록, 연락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일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하고 용량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대망의 두근두근 첫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Gmail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들으신 시점에 약간씩의 명칭이나 메뉴의 표현들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Gmail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하지만 메일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이나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Gmail 활용 방법에 대해서 잘 배우게 되면 나중에 직장 생활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Gmail을 사용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무료 서비스지만 요거를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대망의 첫 시간인 만큼 전반적인 구성들 위주로 살펴봤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식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과 메일을 수신했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